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인체파동원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이죠. 인체파동원리는 박종부 선생이 발견한 원리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조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왔지만은 이 파동침,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파동침법 또는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손발이나 팔다리에 인체가 들어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지침을 모방한 거다, 이렇게 폄하하거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무늬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거는 아니다.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박종부 선생의 파동원리를 발견한 부분들은 첫째 90쪽에 갈비뼈, 성경에서 인체파동원리를 발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세상 공부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엄청 공부했다. 성경을 많이 보셨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뭐 제가 유추하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뭐 박종구 쌤이 그렇다고 명쾌하게 이거다 이렇게 즉답을 주시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뼈 하나에 또 몸 하나, 예를 들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의 갈비뼈만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갈비뼈가 가지고 있는 성질, 요즘 얘기한다면은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 한다면 유전자, DNA,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갈비뼈가 뼈 하나가 뭐 어떻게 되어 있다? 몸 하나. 그러니까 인체 파동침에서 말하는 경우는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손발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뭐 프랙탈 원리, 이제 그걸 또 요즘은 이제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의 복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 인체 오작동. 오작동의 다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out of order, 고장났다,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이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이라는 것은 인류가 원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조물주가 만들어낸 그 원상의 모습인 첫 아담 이브가 가졌던 기능들이 지금 현 인류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 원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굳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체파동 원리는 진화론을 반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퇴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능이 금방 잃어버리냐? 아니죠. 서서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늙어간다, 나이 먹어간다, 노화되어 간다는 과정도 뭐야? 서서히 먹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뭐 제가 50대 중반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20대 같은 느낌을 가지고, 또 제 동창들을 보면은 왜 저리 늙었냐, 내가 늙어가는 건 인정 못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인류의 먼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 기능들이 서서히 퇴보되어 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오작동이냐라고 하지만은 몸은 파괴되어 있는데 뇌는 어떻다고요? 첫 아담이 가졌던 그 기능과 근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이 가졌던 그 기능이 어떤 거냐? 즉각적인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상처가 났다, 즉각적으로 아물고, 예를 들면 어디를 간다, 축지법을 쓰고, 요즘 말하는 인류 문명의 기기, 뭐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우주선의 개념이 원상, 첫 아담은 그런 기능이 가능했던 존재다. 우리가 만화나 SF 공상 영화가 정말 비현실적인 내용 같아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느 순간 만화적인 이야기가 소설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기시감, 우리 인간이 인류가 원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은 우주인 같은 신적인 존재인데 우리 몸은 거의 뭐 로봇 수준 내지는 퇴화된 수준이다 보니까 언밸런스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몸이 파괴되어 있다면은 뇌도 파괴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한 얘기로 뇌의 기능은 첫 아담이 가졌던 기능에 근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몸은 육체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 파괴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생의 수준 몸이라고 한다면 초등학생의 뇌 기능이 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석박사 과정에서의 어떤 성인의 몸이라고 한다면 성인의 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 어른의 뇌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다. 비유가 딱 적절하게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어떻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다? 아직도 신적인 기능이 남아있다는 것이 빨리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주선이나 뭐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도인들이나 이런 신들은 어떻게 축축법을 써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즉각적으로 어떻든 여기서 저기로 공간을 이동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런 신의 기능, 뇌의 기능이 그런 거다. 그렇다면 현재 인류의 상태에 파괴된 상태라고 한다면 빨리빨리가 아니고 뭐야? 천천히가 답이겠죠. 천천히가 우리 인체에서는 정작동이다. 그런데 문제는 뇌는 어떻게 기능한다고요? 빨리빨리. 또 적당한 에너지만 조금만 보내줘도 될 일을 너무 과하게 과민되게 반응한다는 개념이 이게 뇌의 과잉 반응, 과민 반응 또는 과작동이라는 개념이 이 실제적으로 인체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이다. 이런 얘기고, 또 우리 몸은 갇혀있다, 닫혀있다 이런 말의 표현은 인체 파동원리에서 또 얘기하는 얘기인데, 어떤 면에서 이게 연못이 뚝방으로 이렇게 제방으로 막혀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은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또 배출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딱 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돼요?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 통증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딱 남아 있거나 제일 통증 자리에 또는 몸 전체에 팔, 다리에, 손발에 통증을 분산이나 확산을 통해서 파문을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의 힘 전달이 남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을 즉각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으면은 안 아프겠지만은 우리 몸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오작동이 일어난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과민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떤 통증이 발목을 삐었다 했을 때 그 통증을 즉각적으로 배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통증이 우리 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친 통증으로 인해서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다치고, 또 한 번 다친 통증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 끊임없이 그쪽으로 뭐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과하게 과잉되게 보냄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몸을 갇힌 웅덩이, 클로즈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클로즈된 것을 오픈되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침을 통해서, 헤어리 모양을 침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게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물에 떨어져 물길이 퍼져가는 현상, 낚시터에서 물이나 돌멩이가 떨어져서 그 에너지의 전달이 어떻게 돼요? 전달되어 나가는 현상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물결이 쳐나가는 현상, 그 파동으로 설명하자. 하나의 가설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인체 파동 원리라고 하나의 가설을 내세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파동이 쳐나갔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닫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다시 막혀쳤다가 부딪혔다가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파동과 몸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파도가 맞받아치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멸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완전히 상쇄되는 건 아니지만은 맞파동으로 해결하자. 그게 어떤 개념이냐? 시소 개념이다. 그래서 좌병 우치, 우병 좌치. 그래서 왼쪽이 아프다 하면은 오른쪽,
오른쪽이 아프다 하면 왼쪽인데 단순하게 뭐 왼쪽 오른쪽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같은 상하의 개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상하, 좌우, 전후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다만 어떤 말에 용어에 너무 매몰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꾸 원리 하는 이유는 자리에 매이는 순간 그 자리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오전에 올린 동영상 중에 눈썹이 어디라고요? 예를 들면 쇄골이고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의 건강 상태를 보는 제2통증 자리다라고 보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돌출된 거는 머리, 그 다음에 털럭, 머리카락, 채모가 있는 것도 머리라고 했으니까 이 눈썹도 어떻게 돼요? 채모고 털럭이니까 이 자리도 머리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리도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여기는 머리 자리고 여기는 허리 자리고 이건 위장 자리다라고 고정된 관념으로 보게 되면은 평면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입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인체 파동 원리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박종우 선생님이 발견한 원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럼 감 나와라 뚝딱, 배 나와라 뚝딱 이렇게 요술방망이를 두드려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가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또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가 또 다른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정연한 또 내지는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장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말하는 남창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자동차란 말 속에 스스로 움직인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겠어? 실제적으로는 엔진의 어떤 구동에 의해서 전달이 해서 에너지의 전달이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런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자전거, 자동차, 뭐 예를 들면은 책, 어떤 뭐 등대, 뭐 이런 것처럼 등불, 이런 말의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게가 기능하는 상태를 어떻게 돼?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만 딱 들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상태나 기능을 잘 알아야지만이 가능한 존재다. 그냥 즉흥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다. 라는 부분들이냐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때의 그 신적인 존재가 지금은 뭐예요? 개나 돼지나 염소나 또는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봐도 놀라고 가슴이 철렁거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느냐, 또 내지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런 하나의 어떤 다스린 통치자로서 창조된 인간이 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셧다운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능, 원상의 기능하고 첫 아담과 이브의 상태하고 현 인류는 뭐하냐 이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럼 현재 인류는 뭐 한 얘기로 외계인이냐,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거냐, 외계에서 날아온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맑다라고 한다면은 그 첫 아담이 가졌던 그 기능들이 뭐야? 지금은 잃어버려져 있다, 파괴되어 있다. 그거를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오작동이다. 그 다음에 뇌는 신적인 기능,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 인류가 파괴된 몸은 뭐예요? 이렇게 언밸런스한 상태가 되니까 예를 들면은 천천히 하는 몸이 천천히 기능하는 상태라면은 뇌도 어떻게 돼? 천천히가 답인데 너무 빨리 과민 반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오작동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물구가 트인 열린 구조로 만들어주면 통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왜 통증이 생기느냐. 외부나 내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고스란히 받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충격을 그 아픈 부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물결이 파동을 치는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몸 전체에도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또 오작동이라는 거죠.
실제 건강하지 않다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잖아요. 안 아파도 건강하지 않다, 환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오작동이라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치료의 관점은 뭐예요? 시소, 균형의 관점이니까 자병, 우치, 우병자치, 상병하치, 하병상치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뭐 제가 한 얘기로 왼쪽 팔다리는 심장, 오른쪽 팔다리는 무조건 간 이렇게는 설명하지만은 또 내지는 간의 긴장을 어디서 풀어줘야 된다? 심장에서 풀어줘야 된다. 심장의 긴장은 어디에서 풀어줘야 되고요? 간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이 어떻든 지금 제 책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박종무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단편적으로 보는 입문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원을 얘기한다는 것도 그 또한 뭐다? 오작동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의 행간, 의미를 여러분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에 또 언어에 매이지 마라. 어떻든 인체 파동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된 원리, 오작동, 프랙탈, 에너지 틀의 복제, 그 다음에 파동, 그 다음에 시소 원리, 균형 원리, 또 통증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관점에서 뒷단원에 나오지만 통증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인체 파동 원리 핵심 원리예요. 뭐 지금 자꾸 어떤 분들은 이게 인체 파동 원리가 예를 들면 인체 지도가 뭐 예전에도 있어 왔다. 뭐 그러니까 한의사들도 대부분 전신요법이다. 뭐 일본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하는 말은 그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아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 내지는 수지침하고 인체 파동 원리에서만 손에서 많은 인체 지도하고 어떻습니까? 달라요. 전혀 보는 관점이. 그럼 자리가 틀린데 그거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냐? 또 내지는 그런 수지침의 단점을 보완한 개념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기존의 다른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의 산물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박종부 쌤은 그 원리에서 출발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하나의 또 박종부 쌤이 특별한 한 개인의 어떤 신비로운 기술로 자꾸 또 포장되어져 버리니까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아무튼 인체 파동 원리를 발견하고 이걸 정립한 박종부 선생의 업적을 인정해 주자.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 또 제가 뭐 한 얘기로 자꾸 뭐 박 선생님의 그거를 공을 가로챈다, 배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다 말장난이다. 어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체 파동 원리는 출발은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네, 박종부 쌤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박종부를 딱 빼고 또는 인체 파동 원리를 싹 빼고 뭐 제가 한다고 한들 그건 또 뭐가 되겠어요? 무늬만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그 인체 파동 원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치료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자리에 매이는 거고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지만은 원리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왜 이런 치료 자리를 박종부 선생은 알게 됐느냐라는 부분들이고 하는 거다. 그래요. 뭐 저도 누차 뭐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해와 달을 가리키면 해와 달만 보자. 뭐 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얘기의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내용을 반복해서 청취하시고 또 이것도 모르면 뭐예요? 그냥 구구단을 외자 인체 파동 원리 구구단은 뭐라고요? 프랙탈 에너지 틀의 복제 오작동, 그 다음에 뭐예요? 파동, 균형, 이런 관점이다. 또 내지는 그 치료의 방법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뭐한 얘기로 그냥 가지인 거고 지엽적인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